안녕하세요. 펜타피 트레이너이자 물리치료사 왕피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펜타일에서 도수치료를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박상구입니다. 네, 얼마 전에 저희가 오십견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그 댓글에 회전근개에 대해서도 다뤄달라는 댓글이 있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최근에 뉴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으셨더라고요. 그렇죠. 큰 이슈였죠. 네, 큰 이슈가 돼가지고 네, 만약에 박상구 물리치료 선생님께서는 네,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네. 만약에 왔어. 네.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일단 뭐 회전근개가 파열됐다고 했으니까 어쩌다가 파열됐는지를 먼저 여쭤볼 것 같아요. 네. 보통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생깁니다. 팔을 쓰다가 한 번에 이렇게 확 제끼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팔을 짚거나 이렇게 크게 부하가 실려가지고 네. 한 번에 확 찢어지는 경우가 있고요. 그냥 나는 일상생활에 평소에 하던 대로 계속 하다가 이게 조금씩 찢어지는 거죠. 쌓이고 쌓여가지고 누적이 돼서 파열이 심하게 됨으로써 아프신 경우가 있는 거예요. 그 두 가지 상황에서 전자 같은 경우 한 번에 크게 부하를 받았을 때 파열된 거라면 저는 좀 수술을 권유할 거고요. 네, 네. 그게 아니라 계속 조금씩 누적돼가지고 파열된 거라면 저는 수술보다는 어떤 재활적인 운동 방법으로 권유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. 네,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약간의 파열은 있어요. 회전근개라는 것 자체가 어깨 쓰다 보면 조금씩은 계속 닳기 마련이거든요. 네, 네. 근데 꼭 그게 통증이랑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파열됐다고 해가지고 어깨를 잘 못 쓰거나 기능도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프다고 무조건 수술을 찾으시는 건 피하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혹시 또 모르잖아요. 네. 넘어지셨을 수도 있고 누가 이렇게 팔을 잡아 당겼을 수도 있고 네. 그래서 찢어진 거라면 뭐 수술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렇다면 수술로 간단하게 해결이 되면 네. 왜 꼭 재활해야 되는 거죠? 일단 수술 같은 경우에 파열이 됐으니까 그거를 다시 이어주는 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네. 요것만 보면 되게 간단한데 네. 여기 수술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찢어가지고 넣고 그 안에 있는 이 힘줄까지 다가가기 위해서 그 사이를 다 해집어 놓습니다. 윙 하면서 저희 믹서기처럼 가는 그런 걸로 조직들을 다 찢어가면서 네. 그 힘줄이 찢어진 파열된 곳까지 들어가게 되거든요. 네. 그러면 그 부분만 뚝딱 해결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수술하는 과정 중에 나머지 주위에 있는 조직들까지 다 손상을 시키게 돼요. 아,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도 몸에 어마어마한 부하가 되는 거고 네, 네, 네. 웬만하면 칼 대가지고 속으로 들어가는 수술은 안 할 수 있다면 꼭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수술을 하고 와도 사실은 이렇게 찢어진 거에 대한 원인은 해결을 하지 못한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항상 저희 물리치료사들의 관점에서는 왜 그렇게 찢어졌는가를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좋아지게끔 운동을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의 운동을 시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꼭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럼 이제 회전근개가 뭔지 한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어깨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네 가지 근육이 있어요. 네.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반복적으로 잘못된 동작을 했을 때 약간씩 손상이 나요. 그래서 회전근개는 방금 말씀하신 이런 근육들이고 이름 그대로 이제 회전할 때 주로 쓰이는 근육들이겠죠. 이 어깨가 되게 가동범위 되게 크니까 뭔가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회전근개고, 근데 그게 만약에 어긋나가지고 제 위치에서 벗어났을 때 어깨를 쓰다 보면 그때 얘네들이 조금씩 자극이 가면서 파열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런 식으로 이제 파열이 되는 대표적인 이제 근육 힘줄은 네 가지 근육 중에서도 이제 극상근이라는 요 위에 달려 있는 근육이고요. 보통 넘어져가지고 큰 부하를 받아서 다쳤을 때는 이제 극하근이라는 근육도 많이 손상을 받기도 해요. 네. 근데 지금까지 회전근개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회전근개를 집에서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박상구 치료사님께서 알려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가보시죠. 지금부터 저는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진단법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.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그 이름은 첫 번째는 엠프티캔 테스트, 두 번째는 풀캔 테스트입니다. 용어 속에 있는 캔이라는 것은 물컵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. 엠티캔은 이 물컵에 있는 이 물을 비워낸다. 풀캔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여기에 있는 물을 가득 채워지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테스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. 한 가지씩 해볼게요. 네. 엠티캔 테스트는 먼저 한 45도 정도 팔을 옆으로 벌려놓고 90도까지 들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자세에서 제가 물컵을 한번 쥐어볼 거고요. 이 물속 지금 이 안에 물이 들어있거든요. 이거를 지금 비워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안으로 돌려가지고 물이 비워지게끔 자세를 취하시면 엠티캔 테스트의 시작 자세가 끝난 거고요. 여기에서 저는 아래로 저항을 할 겁니다. 버텨보세요.
자, 정상이라면 이렇게 아주 평온한 표정을 지으실 거고요. 비정상이라면 이런 식으로 상당히 통증을 호소하실 거예요. 요거는 엠프티캔 테스트. 요때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는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는 이제 풀캔 테스트고요. 풀캔 테스트의 경우 이 속에 있는 물이 이렇게 쏟아지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위를 바라볼 수 있게끔 자세를 취해 주시면 돼요. 여기까지가 풀캔 테스트의 시작 자세고요. 여기에서 똑같이 저는 아래로 저항을 줄 겁니다. 이때 역시 정상이라면 이렇게 평온한 표정, 비정상이라면 이런 식으로 통증을 호소하실 거예요. MTK 테스트와 좀 다른 점은 이 자세에서는 극상근이라는 이 특별한 근육만 조금 더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파열의 정도보다는 극상근에 문제가 있으면 이때 역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. 이 두 가지 방법이 회전근개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테스트이기도 하고요. 50견과 비교를 해가지고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2탄에서 저희가 준비하는 내용들로 운동을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는 회전근개 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다음 화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회전근개를 어떻게 운동을 통해서 해결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화를 기대해 주세요.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